여러분 이제 뭐 기출문제 풀이를 하긴 하는데 뭐 우리가 뭐 쌤들이 뭐 분석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요. 뭐 저는 뭐 그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필요 없고 뭐 내가 게을러서 안 한다기보다는 뭐 형법은 하신 대로 가시면 되고 하고 이제 우리가 이걸 한 보는 이유는 요번에 이제 워낙 평이하게 나와가지고 원래 이제 직전에 나온 기출 지문은 다음 시험에 또 몇 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본다는 의미를 두시고 얼마나 형법이 쉽게 나왔는가 이걸 한번 볼 건데요. 어차피 여러분 기본적인 패턴은 우리 늘 하는 이야기인데 뭐 총론은 몇 문제 나오고 강론은 몇 문제 나오고 그 사실 별로 의미 없어요. 뭐 총론은 보통 한 13문제, 14문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별 의미 없고요. 요번에 또 뭐 당연히 심판은 중요하대. 심판은 뭐 항상 내가 들어봐라 했잖아. 그 심판에도 한 4-5지문, 한 4개 지문 가까이 나온 것 같은데, 그 뭐 막판에 우리 해준 데 다 나왔고요. 고민 없이 갔고, 이게 내 같으면 이거 낸다. 다 나왔어요. 다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내가 들어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전혀 몰랐던 건지 하나가 뭔지 아나? 우리는 모욕죄를 잡아줬거든. 그 모욕죄를 잡아줬는데 다른 데는 모욕죄 모르더라고. 그게 뭐 애들 해봤자 뭐 수도권 빼도 있겠나, 그죠? 우리 해줬거든, 모욕죄 해줬는데 뭐 나는 모르겠어. 뭐 이야기 듣다 보니까 모욕죄는 뭐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심판에 모욕죄가 2개 깔렸어요. 근데 그 2개 판례가요 안 보면 틀립니다, 그거. 근데 그건 겐또시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했다, 이거. 그런 측면에서 인강생보다는 우리는 훨씬 유리했을 것이다. 그러고 뭐 기본 수업 했던 내용이 참 많이 나왔거든. 기본 수업 참 중요하고요. 아침 모사 중요합니다. 많이 나왔거든. 많이 나왔고, 앞으로 기본 다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요번에 이제 평양에는 지금 최근에는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형법이 조금 다른 데 비해서 이제 문제를 못 냈다는 게 아니고, 뭐 제대로 잘 내긴 했는데, 애들 워낙 이제 좀 법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강해진 것 같아서, 뭐 내가 잘 가르쳐서 그런지, 아니면 여러분 강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애들 형법 잘 치더라고. 잘 치는데 만약에 앞으로 어렵게 나온다면요. 보통 어렵게 나온다면 빡성을 많이 낼 거거든. 그 빡성을 많이 내는데 그것도 그 개수형을 많이 내면 작살납니다. 지금 최근 추세가 개수형을 많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나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개수형 한 2-3개는 나온다. 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수형을 많이 내면 첫째, 정확도가 떨어지면 점수 개작살입니다. 그 둘째로 형법을 한번 골탕 먹을 때 됐단 말이야. 그 골탕 먹인다 하면은 아마도 뭡니까? 사량을 좀 던질 것이야. 그러니까 사량을 던지는데 사량이 놓은 데서 어려운 건 아니고 사량은 생소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 시간이 쫓길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앞으로 형법이 어렵게 나온다 하면 시간 쫓기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걸 잘하려면은 진짜 기본이 강하게 돼요. 생소한 지문이 많이 나오고 우리가 아는 범위는 맞지만 사령 많이 깔고 개수형 많이 깔면요 돌아버립니다. 시간이 쫓기거든. 그럴 때는 무조건 문제 푸는 능력이다. 능력이란 말은요 아무리 어렵게 되더라도 바로바로 안 보이는 건 다 제껴야 돼. 그렇게 제끼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안 제끼거든. 무조건 제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다 그래 하잖아요. 제끼라 제발 제끼라. 시험장에서 알 것 같은데 바로 안 보이잖아요. 제껴야 된다. 그 10개가 되든 20개 되든 제끼는 용기를 좀 가져라. 그러고 다 풀잖아. 다 풀고 나면요. 시간 좀 있잖아요. 다시 보라고. 심리가 안정이 된다고. 안정되면 보인다고 그게. 근데 귀엽고 한 문제 막 끙끙대면서 풀라고 하는 게로 그 지랄병을 왜 하냐고. 그 지랄병 아닙니까? 그 짓을 왜 하냐고 그걸.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분명히 2차 때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해야 돼. 그죠? 쉬울 것이라고 대비하면 안 되죠.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번에 개수형도 뭐 한 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뭡니까 빡성도 거의 안 나왔고. 그죠? 그냥 드세요 이 말 아이가 그게. 이런 데서 그럼 이제 우리 커트라인이 이제 뭐 학설도 물론 나왔겠는데 학설은 예조 노는 것이니까 이번에 학설 한 개 나왔는데 그것도 평양 학설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문제를 보면서 사실은 이제 커트라인이 그러면 합격선은 몇 개입니까? 솔직히 하겠어요. 못 잡겠어요, 커트라인을. 그 말인즉슨 형법은요. 진짜 내가 시험이니까 예의상 뭐 합격하려면 형법 한 개만 틀리면 될 겁니다. 예의상 한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릴 게 없어요. 전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형사법을 형사법 합쳐가지고 한 4개, 5개 틀린 친구들은 경쟁력에서 밀립니다. 여학생들은 그래 틀리면 작살이겠죠. 여학생들 합격자를 보면요. 형사법 한 개 하면 100점입니다. 그 남학생도요. 2개 이상 틀린 친구 많이 없어요. 합격하는 친구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중간하게 공부된 친구들이 4개, 5개 틀렸다 아이가 경쟁에서 밀리지. 항상 이야기지만 형사법 잘 친 친구는 안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원래 안 떨어져요, 웬만하면. 그래서 불합격할 이유가 잘 없어요. 형사법 잘 치면은. 어쨌든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잘 익숙한 질문은 빨빨 넘어갈 거대.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재형법 중에 나왔는데 그 1번 봐라. 양형 기준 넘어가 되겠나? 넘어가 되겠지? 뻔한 거 아이가? 봐라. 2번 봐라. 오늘 아침 무슨 온 거 아이가? 아침 모의고사. 2번 봐라. 형벌법규는 문헌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 함으로 형벌법규 해석에 있어서 가능한 한 문헌 의미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법률 체계상 영광성에 따라 문헌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소위 논리적 체계적 해석 가능하냐? 가능하지. 맞죠? 가능하잖아요. 틀리지 않는다 했으니까 2번 봐라. 내 분명히 판례 강의할 때 이야기했거든. 소추 조건만 따로 던진다. 소추 조건도 뭡니까? 이걸 함부로 확대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유리한 건데 맞지? 원래 원문은 어찌 됐나? 원래 원문은 밑에 해석 놓지만 원래 원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아이가? 저번에 그때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 사유 또는 소추 조건 또는 처벌 조각 사유 형면제 사유에 관해서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하게 되면 가벌성은 확대된다. 여기 원문이거든. 그럼 줄을 때는 확대 축소로 많이 낸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판례 강의할 때 그랬거든. 내 같으면 소추 조건만 떼서 나갈 것이다. 내가 그 이야기했단 말이야. 딱 떼가 나간다 이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소추 조건도 여러분 조건이 분단 말은요. 그만큼 소추가 까다롭다는 이야기지. 맞지? 근데 뭡니까? 조건이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나지 않나? 조건이 있단 말은요. 그만큼 까다롭게 보겠다는 것이니까 이거 어찌 보면 좋은 단어입니다. 이거. 맞죠? 근데 그걸 갖다가 확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나? 안 되지. 맞죠? 당연한 거죠. 그래도 유치해서 금지원칙에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야. 뭐 4번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아시는 거 아이가? 읽어봐라고 잘 아는 거 모르는 거. 보는 거 아이가 그거. 그 답 1번이지. 맞죠? 기본 수업이 한 거 다 나왔다 이가. 1번이야. 그 기본은 무시한 친구가 고독점 안 나온대. 넘어가고 2번 봐라. 2번에 형법이 지금 이러면 생소한 것도 없어. 1번 읽어봐라. 많이 본 거 맞나? 넘어가라 그거. 2번 읽어봐라. 맞나? 맞지? 3번 읽어봐라. 4번 읽어봐라. 기본 수업에 한 거하기 전부 다 기본 수업에 한 거. 넘어간대. 내 집 설명할 게 없다니까 지금. 없어요. 되겠지? 넘어 되겠나? 3번에 보면은 3번, 1번이 생소했단 말이야. 봐라. 우리가 형법 8조 본문은 타법령에 적용되지. 본법 정칙은 타법령에 적용된다. 맞습니까? 그런데 형법에 분명히 뭐랬노? 수업 시간에. 법인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럼 형법이 없다고 그러면 다른 법령에 적용 못하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 법령이 뭡니까? 따로 규정을 두면 되는 거지. 뭘 대단한 질문입니까 이게? 형법의 규정, 형법의 원리를 다른 법에 적용한다는 것이고 그럼 형법 원리를 적용한다 치더라도 다른 법에 우리 형법 따라 안 가겠다 해도 갈 수 있는 판국이에요. 형법이 아예 없는 거잖아. 없는 거 그럼 다른 법에서 못 만드나?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한 질문 아이가 이거. 그래서 1번은 틀리지. 왜 못하는데요? 그럼 좋다 모른다 치자 이 말이야. 그 모른다 그럼 2번 읽어봐라. 2번. 넘어 되겠나? 3번 읽어봐라. 되겠어요? 됐나? 4번 읽어봐라. 꿀이지 그냥. 꿀 아닙니까? 꿀 그게 꿀이지. 기본 수업이 다인가 이거. 그럼 2번 나오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번에 기본 수업만 똑같은 친구가요. 187점 받았다 하나. 봤지 그럼 못 봤나 이게. 장난 아닌데. 봐라 4번 있지? 4번도 차고 이 학설 났지? 그 전형적인 학설 아이가 친구 A를 친구 B로 착각했다. 그럼 뭔데요? 오해했다면 구개기네 그러면. 그럼 당연히 살인죄로 가면 되는 거 아이가? 맞는 말이고. 이번에 친구 A를 살해 의사로 A 음료에 도골투비에 놓아두는데 이를 모르는 A 딸 B가 왔다. 우리 수업 시간한 거 똑같아. 장여정이 마시다. 처음 마신 건 똑같은 거 아이가 그거. 구방이지. 우리가 뭡니까? 어떤 학설에 따라가면 그만 없지? 그럴 때는 항상 지문에 뭐가 있노? 다툼이 있으면 판례야 마이가. 따라가야지 그걸 당연히. 법정 부합설이지. 그렇게 한단 말이야 당연히. 그럼 살인죄 가야 되는 거 맞나?
맞지? 그 다음에 3번 친구 A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자신 아버지 B, 그러니까 적은 데서 큰 데로 간다 했잖아요. 아버지 B를 A로 착각했다. 그건 뭔데 존살 갑니까? 존살 가면 안 되는 거 아이가? 그거 보살 가야 되는 거 만나면 답 3번 아이가? 그냥 드세요. 그동안 공부한다 많이 피곤했으면 내 말이는 그죠? 너무 가라. 4번도 볼 것. 4번 봐라. 4번 읽어봐라. 4번 뭐고? 웅덩이 질 식사 사건 아이가 그거. 수업 시간에도 한 건데. 넘어간다. 되겠지? 5번 볼까? 5번 이제 오른팔로 보면 되겠지? 한번 읽어본데 5번 봐라. 갑이 A 얼굴을 주먹으로 수에 때리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자 A가 갑의 계속된 폭행을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다가 차량에 치여 죽었다. 그러면 상해 때문에 뒤진 건 맞나? 맞다 이거 그거 뭔데 그러면 뭐 귀신이 불렀나? 맞지? 인관계 인증 X제. 뭐 또 2번 이게 바로 이게 그 아이가 니은이 그거라. 수평이냐 수직이냐 그거단 말이야. 단골이야 이거. 그런 말아. 수련병원의 전문의 갑과 전공의 을이 수직적 분업 관계 있다 했지? 수직 분업 관계 있는데 그러면 을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니라 했지? 우리가 수직이라 해도 밑에 보아 의사에게 네가 알아서 할 수도 있거든. 그게 아니라 했잖아. 그렇다면 지휘감독 관계인기로. 그래서 갑은 자신이 주로 담당하는 환자에 대해서 의뢰하는 의료에 대해 적절한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할 주요 의무가 있는 거 맞나? 수직이니까. 만약 이와 같은 업무상 주요 의무를 소홀히하여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면 그 위에 지시하는 갑이지. 걔도 책임져야 되나 안 져야 되나? 줘야 될 거 아이가. 그게 수직 아이가 그거. 그 다음에 그 니는 맞죠? 그럼 뒤고 보라. 뒤고 보면 의사갑이 할로테인 사용한 전신마취에서 난소 종양 제수를 함에 있어서 혈청의 생화학적 반응에 간 기능 검사로 환자의 간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채 개복수를 시행해서 환자가 죽었다 이 말이거든. 답 주잖아. 간 기능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갑의 가실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있으려면 갑이 수술 전에 A에 대해서 간 기능 검사를 하였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돼야 될 것이다. 당연한 말 아이가 그거. 이거 기출이야. 그 다음에 리얼 읽어봐라. 오늘 수업 시간에 하겠는가 이거. 골프 캐드가 골프채만 날라줄까? 그건 아니잖아요. 안전도 신경 써야지. 그 이야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지. 그것도 봐라. 또 이것도 소고형으로. 개수다 이거. 더 세워요. 더 세웁니다. 이거. 6번가 부작이면 봐라. 공부된 친구는 잘 알겠지. 1번 부작 위에 의한 방조 되지. 맞지? 그리고 부작의 범사에 공동지무도 가능할 수 있나 없나? 가능할 수 있지. 왜? 공통된 의무, 공통이행. 맞나? 당연한 이야기지. 1번 틀리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니은 부진정 부담의 경우에 자기 의무는 법령되지. 법률행위 되지. 선행행위 되지. 신의칙 되지. 사회성 조리에 따라서 도출될 수 없다. 뭘 없어요? 있는데. 틀리고. 맞습니까? 그 다음 3번은 여러분 책에 했다 이거. 읽어봐라 3번. 대임제 때 했다 이거. 했나 안 했나? 틀리죠? 그 다음에 4번 해볼까? 4번 해봐라 또. 4번 해봐라. 기본습에 다 한 거 아이가? 답 4번이지 뭐. 7번 위법성 조가사유제. 기억이 판례집에 있는데요. 내가 그런 수업 시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대. 우리 정상복윤긴 했지. 정상복윤균에서 우리가 이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은 이거는 행동적인 측면이다. 그리고 법익 균형성이 있지. 법익 균형성이란 것은 균형은 법익을 비교하는 거예요. 법익은 무조건 결과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분명히 한 번 나올 수 있다. 대비해라. 나왔다 이거. 나왔어요. 그 지문이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러니까 행위와 결과를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긴급성과 복잡성은 독자적 요소가 아니다. 아니고 이거는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일 뿐이지 독립요건은 아니었다. 이것도 기출이거든. 그거는 앞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나왔는데 한 번 더 낸 거야. 됐죠? 또 낼 수 있다. 됐고 그 다음에 니은 봐라. 니은 읽어봐라. 니은 읽어봐라. 니은. 문장이 길다. 이번 특징은요. 사건화를 많이 시켜. 사건. 우리가 알고 있는 지문을 사건화를 시켜 다 깔아본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 읽을 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문제는 여지 알면 보인다.
이러면 자고행위가 내가 수업시에 뭐라 했노? 토지되나? 그런 이야기 아이가 안 된다고. 몇 번 이야기하노?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없는 친구들은요, 분명히 토지라는 걸 알면 끝나는 거 아이가? 요번에 특징이 있다 시험에. 옛날에는 토지는 등도 안 돼가지고 개념만 짝짝 깔았거든. 그 속에는 사건을 딱 깔았어요. 이번 특징은 사건을 많이 깔았어요. 사건을 가지고 그걸 찾아내도록 다 해놨다고. 그러니까 좀 길게 읽힌다고 이게. 아, 그런데 토지 아닙니까 토지. 뭘 고민하냐고. 맞죠? 당연하지? 그 다음에 디귿 보면 A가 뒤에서 갑을 칼로 찌르려고 하는 찰나에 그 사실을 모르던 갑이 계속 따라오는 A에게 짜증이 나 상해 고의로 A를 주목을 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위법성 조각에 있어서 주정이 필요하다 말이겠지. 이게 지금 뭐고? 그러니까 받으면 이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객관적 정당 이게 보면 이게 우연방이지 맞나? 우연방이 맞죠? 그럼 우연방에서는 주정이 필요하다는 올라 결론이 불능 미수음선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배웠노? 그럼 우연방에는 객정은 있나 없나? 객정 있나 없나? 요 사건 봐라. A가 뒤에서 칼로 찌른다 했잖아요. 그럼 객정이 있나 없나? 있다 아이가. 근데 지는 그걸 정당방에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상해에서 친 거 아닙니까? 그럼 주정이 있나 없나? 없잖아요. 그럼 객정이 있으면 뭡니까? 결과방같이 날아가는 거 아이가? 주정은 없으니까 행위방같이 인정되는 거 아이가? 맞나? 그 뭐라고 뭐라 했는가? 방위 의사가 없었지 그래. 없었지? 그 말이 주정이 없다는 말 아이가? 행위불법이 있다 봐야지 행위불법이. 맞나? 객정이 있으면 결과불법이 날아가는 것이고 이게 결과방앗이 아닙니까? 특징은 요 박스 속에 그냥 학설 하나만 담았다는 게 특징이지. 맞지? 그래서 틀리죠? 그 다음에 리얼. 내가 리얼 또 논다 안 했나? 이제 패턴 바꾼다 했는데 리얼. 기억나나 이거? 기억나지? 내가 뭐라 했노? 정당방의 현재성은 형식적 기수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끝났는가를 볼 것이다. 끊고 그 다음에 그 뒷문장 앞으로 놓을 것이다. 나왔잖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따라서 3번입니다. 할 게 뭐 있어요 이거. 8번 뭐래? 8번 1번 질문 많이 본 거 맞나? 넘어가 되겠어요? 많이 본 거잖아 이거. 그죠? 그래서 맨 밑에 결론 틀리죠? 아,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고려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려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될 거 아이가? 행위자가 속한 40단 고려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하게. 그런 거 틀리면 무슨 답이 있나? 답이 없는 거지. 당연히 틀린 질문이고. 2번에 뭡니까? 2번 많이 했나, 안 했나? 넘어간다. 되겠죠? 기대 가능성 인정이잖아요. 이거 기본 수업이 다인 거잖아 지금. 됐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 적이 있었다 이 말이지. 그래도 판례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아이가? 그럼 자기는 제가 내 생각했다. 그건 네 생각이지. 뭐 지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뭘 했습니까? 법규라든가 판례라든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고. 중단한 이유 없지. 이 판례는 단골이야. 앞으로 계속 나온다고 이 판례는. 4번이 뭡니까? 4번이 그거겠죠. 심판례 때인 거야. 심판례 때. 내 같으면 낸다고 내가 강조를 했다 이거. 나왔거든. 이게 이제 갑이 경청하는 A의 직무집행에 저항하기 위해서 A를 폭행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했지.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본 거야. 그게 바로 금지착오입니다. 위전착오는 아니었다. 이게 위전착오는 상황을 착각해야 돼요. 이걸 상황을 착각한 건 아니었거든. 근데 분명히 내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심판하면서 이거 중요하다. 내가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은 분명히 위전착오로 깔 것이다. 내가 그래야겠다. 위전착오로 깔았잖아. 이야기 다 줬다고 이거. 위전착오 아니에요 이거. 상황에 대한 착각이 없기 때문에. 그 심판을 무시한 친구들이 있어. 그게 중요하다 했는데. 9번 갑니다. 9번 미수제? 미수. 그래.
1번 읽어봐라. 맞나? 2번 읽어봐라. 이 중지미수 아니잖아. 장애미수지. 3번 읽어봐라. 내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는데 위험성은 학설들이 있기 때문에 판례 입장을 바꿀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익히라. 우리 판례는 추상력 위험설이거든. 행위자가 인식한 걸 놓고 일반의 입장에서 판단. 내가 분명히 이래서 갈 수 있으니까 대비하라겠다. 문제없죠? 그 다음에 4번 읽어봐라.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라. 내가 블럭미서 수업 시간할 때 뭐랬노? 블럭미서에서 법 잡아주고 그 다음 밑에 딱 정의 하나 잡아주고 딱 내가 뭐라 하지 않아? 블럭미서 법에서는 수단과 그죠? 대상으로 인해서 결과 발생 불가능함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을 때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법정 하나 익히라. 근데 그 밑에 정의에 의해서 블럭미서 정의는 반전된 사실의 착오다 익히라. 근데 그 밑에서 블럭문과 블럭미서 차이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익히라. 결과 발생 불가능 동일하지만 위험성에 따라 좌우된다 익히라.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다 버리라. 그 대신에 그 위에 적어라. 첫째, 블럭미서가 되기 위해서는 블럭미서 미수기 때문에 미수분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거는 시험적 합성이 없다. 이야기했고 둘째, 이거는 시험 가능하다. 블럭미서도 미수기 때문에 항상 실행 착수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 버리라. 나왔잖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개무시하면 안 되는 게라 기본을. 개무시하면 안 되지. 답 4번이야. 10번 공동진범이제. 그거 좋다 봐라. 1번 읽어봐라. 아이고 내 씨 풀이하는 것도 에너지가 아깝습니다 지금. 1번 읽어봐라. 맞나? 넘어갈까? 2번 읽어봐라. 막판에 무고 쟀다 아이가 여러분들. 자기 무고는 죄가 안 될 것이고 자기 무고 교사는 걸릴 것이고 자기 무고의 공동지범은 안 걸릴 것이고 다 했다 아이가 뭐 하라고. 또 3번 읽어봐라. 그래서 내가 이수남 보고 뭐랬노? 이수남 보고는 사실은 배임죄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봐라 하면서 공무원은 구체적인 내용 몰라도 된다. 맞나? 그 다음에 4번. 4번 그게 부동산 이주매매 같은 거 아이가? 적극 가담해야 될 거 아이가? 적극 가담해야지. 맞나? 적극 가담 안 하면 안 되는데? 맞나? 넘어가라. 되겠지? 그 다음에 11번 봐라. 12번에 1번이 제 공범 독립성설. 그거는 정보하고 관계없다 아이가? 이것도 학설이거든. 자체가 바람 넣으면 끝입니다. 자체 바람 넣으면 스타트라 했지. 그게 바로 공범의 미수다. 맞지? 수업생 했나 안 했나? 거의 공범 미수 했잖아요. 맞죠? 기도된 교사 같은 경우. 맞지? 그래서 공범 독립성은 그 자체를 미수로 갈 수 있다. 그 공범 미수니까 교사였으면 교사의 미수하면 되는 거 알겠나? 맞나? 맞지? 다 했잖아 이거. 그래서 1번 얘 인정하죠? 공범 미수 맞나? 그 다음에 2번 읽어봐라 2번. 내가 이런 패턴 나온다 했다 아이가. 그럼 극단적 종속형식은 공범이 가능하려면 정범이 책까지 갖춰야 되는 거 아이가? 그럼 책임 무능자는 책이 있나? 없는데. 그럼 왜 교사는 오겠나? 안 오지. 교사는 안 오지만 간접 정범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읽어봐라. 넘어가 되겠나? 4번 읽어봐라.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되겠나? 그 다음 1번 아이가. 기본 수업에 다인 거다. 뭐 재수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재수론에서 1번 같은 거는 앞심에 나왔거든. 나온 걸 또 냈습니다. 또 냈는데 우리가 이제 뭡니까? 택시기사한테 폭행하재. 그러면 업방 걸리겠지. 아울러 폭행 자체는 무시할 수 없거든. 그럼 공동폭행 걸린단 말이야. 그럼 폭행 자체가 업방 걸리고 공동폭행은 당연히 수반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폭행은 강하잖아요, 이거. 그래서 다 걸립니다, 이거. 그래서 폭행이 곧 업방도 걸리고 폭행도 걸리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입니다. 폭행 속에 당연히 수반된다 하면 안 돼요, 이거. 저 업방 속에.
업무방해는 뭡니까?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이잖아요. 그 위력 속에 우리가 폭력이 들어갈 수 있거든. 근데 이걸 가볍게 볼 문제의 폭력이 아니었어요, 이게. 공동폭행이었거든. 그거는 좀 심합니다. 우리 그렇잖아. 어떤 여성을 가두면서 그냥 뭡니까? 통상적으로 가두면서 머리채를 잡아당긴다. 그 정도 나타날 수 있지만 칼로 위협 가면 되겠어?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상경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거는 어려움 잘 모르는 거다. 우리가 사기범행에 이용될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의 명의 계좌에 적금 매체를 양도했지. 그럼 이 자체 빌려준 자체가요, 알고 줬지. 사기 방조돼. 사기 방조고, 그 다음에 이 방조한 정범이요,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왔지. 그 돈이 들어온 걸 인출했지 않습니까? 그런 공범으로서 인출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횡령에 따라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전혀 나도 모르는 통장을 얘가 이용해가지고 돈이 들어왔잖아. 그럴 때 나는 계좌 주인에서 딱 보니까 돈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거는 송금착오처럼 돌려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돌려줘야 되는데 그거는 처먹으면 횡령이다. 송금착오처럼. 왜냐면 알고 간 것만 나면 알고 간 공범이 돈을 뽑았기 때문에 그는 불가벌이야. 중요하다고 그것으로. 이 판례 단골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뭐 3번 같은 판례도 이게 단골이거든. 이건 아마도 안 틀립니다. 부동산 관리 업무자가요, 건물주로부터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계를 위임받고도 얘가 부탁받았지. 근데 임차인들을 속여서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핀치했거든. 그럼 일단은 임차인들을 속였으니까 첫째 사기는 넣을 것이고, 둘째 한편으로 보면요, 이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잖아요. 타인 사무 처리한데 임무를 위배한 거야.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가 걸려요. 배임죄 걸리는데 문제는 이게 왜 넣는지 알아? 단골이다 이거. 얘가 어찌 보면은 뭡니까? 사기를 침으로써 사기가 된과 동시에 배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상경치는 보이거든. 실경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독특한 판례입니다. 실경이기 때문에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잘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표면상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우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결론은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 배임죄가 된다. 그건 문제 없죠. 상경, 실경 모르다 가면 좀 고민하겠죠. 그럼 당연히 실경이거든. 맞죠? 그런 말이죠. 4번 보이나? 보입니까? 넘어가 안 되겠나? 할 것도 없어요. 13번 몰수 추징. 몰수 추징에서 1번 판례가 분명히 나올 것이니 대비하라 했거든. 우리가요, 휴대전화를 촬영했지? 그럼 촬영은 범죄인데, 그러면 휴대폰 자체는 촬영이란 범죄에 사용한 거지. 제공된 물건이고. 그 다음에 촬영한 물건은 범죄로 인해서 획득한 물건이고. 맞습니까? 둘 다 몰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되겠어요? 됐죠? 내가 이걸 갖다 모의고사에 장난까지 쳤다. 대비하라고. 그 다음에 문제 없죠? 그 다음에 2번 했잖아. 내가 그때 수업에 이 말 한 건 있다. 도박장을 연거하고 실제 도박은 별개다. 별개입니다. 그러면은 도박장을 연거로 인해서 수익을 얻는 거하고 도박을 통해서 얻은 수익은 별개입니다. 그럼 얘가 개설한 놈이 도박까지 한 거야. 그럼 그 수익을 도박 계장으로 인한 수익으로 보고 몰수할 수 있느냐? 별개입니다. 못합니다. 중요한 판례거든 이거. 내가 분명히 하겠다. 이거 앞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3번에서는 내가 수업시에 이야기했지. 몰수는 우리 법에서는 범죄 제공된 물건, 그거로 인해서 취득한 물건, 몰수는 물건이다. 형법 정칙에서는 물건이기 때문에 절대 이익은 안 됩니다. 물건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가 뭐라? 얘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엄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했지. 그럼 이 사이트가 바로 범죄에 적용된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사이트 자체는 물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몰수가 안 돼. 그럼 우리가요, 몰수가 안 될 때 추징을 갈 텐데, 추징은 물건이 정해지고 그것이 사라지면 가액 때리면 추징이야. 몰수가 없다 그냥. 안 되는데 추징이 몇 옵니까? 이 판례 억수로 중요한 판례거든. 그래서 대비하라. 나왔지 당연히.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뭐 4번 같은 경우에는 읽어봐라. 번한 거 맞나? 번하잖아요. 맞죠? 그 어디서 틀리냐? 여러분 추징의 산정 시기는 언제고? 판결 선고시 맞나? 맞지? 판결 선고시로 가야 되겠지? 맞지? 반환시 가기가 돌았나? 판결 선고시. 다행가 이거 그거. 넘어가라. 됐지? 됐고 그 다음에 14번
협박, 할 건 뭐 있노, 이거. 수업시간 다인 건데, 이거. 1번 읽어봐라. 지금 사건으로 많이 냈다. 지금 특징이. 요번 시험에는 개념 깔기보다는. 이거 강요되나 안 되나? 협박되나 안 되나? 되겠지. 2번 읽어봐라. 넘어가 되겠나? 3번 읽어봐라. 또 감사하게도 또 3번이 답이네. 넘어가라 그냥. 4번 읽어봐라. 4번. 다 책에 있는 건데 우리가 설명 안 해서 보이다 그냥. 팔레트는 다 하죠. 뭐 전달할 때 꼭 내가 해야 되나? 다른 사람 돈 살 수 있지. 맞죠? 그럼 맞죠. 그 다음에 15번 갑시다. 15번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1번도 기출이다. 이게 이제 명예순천은 공연성이 필요하죠. 그 들은 사람이 친척이다. 이 말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디서 한 줄 알아? 골목길 뒷길에서. 뒷길에서 친척끼리 이야기하면 뭐 할 겁니까? 옆집에서 뭡니까? 밥 먹다가 막 소리 들리잖아. 들을까 이거? 이상한 소리 들린다니까. 그럼 공연성 맞나 안 맞나? 뒷길이 포인트야 이거. 공연성이지. 2번 넘어갈 거다. 나는 심판이 됐다. 이게 뭡니까? 2번하고 지금 4번이 심판이란 말이야. 이게 심판이라고. 두 개 다 깔았다 이거. 이거 어떻게 속에 풉니까 이게. 다 모욕죄가 안 되는데. 헷갈리지. 합리화를 시키지 말란 이야기야. 그 보니까 뭐 서울에 뭐 풀이하고 이러는데 뭐 합리화시키는데요. 모르는 판례 놓지 않습니까? 학생들 못 풀어요. 헷갈린다고. 당연한 거 아이가. 우리는 했다 이거. 바로 답이 4번 나왔던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판례 보면 된다. 알겠죠? 보면 되고. 16번. 16번에 성폭력 범죄 기억 읽어봐라. 지금 사건으로 다 맞는 거야, 사건으로. 이게 뭘 말하는지 알아? 강간죄는요, 폭행에 들어가야 되나? 아닙니다. 협박으로도 가능하나? 그 이야기 아이고, 협박으로도 가능하다. 그 이야기 아이고. 그 사건 내니까 뭐지? 이질 앞에 가면 안 되지. 폭행만 되나? 협박도 되지. 그 협박도 뭡니까? 뭐 한꺼번로 현재 곤란 다 되는 거 아이가? 뻔한 건데, 그거는. 그 다음에, 니은, 이 해본 거 아이가? 너가 되겠나? 허벅지.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뒤거. 아이고, 이거 쉽네. 농담까지 했는데.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리얼 있죠? 이게 그 사건하고 강제추행 사건이기라. 폭행 또는 협박의 개념이 어떻게 하라고? 한국어로 들어가면 되나? 아니죠. 내가 이걸 여러분한테 해줄지 모르겠지만 내가 판례 강의할 때는 이거 사건 다 만들어줬거든. 문제가 다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촌 여동생이 집에 놀러 왔단 말이야. 근데 오빠가 손을 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오빠 왜 그래 했겠지.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청소년기에 뭔가 이제 약간 성적인 호기심이 있었겠지. 그래가지고 침대에 머리 붙여가지고 거의 막 만지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빠 왜 이래? 이러면 큰일 나. 하는 사건이야. 이 정황으로 봤을 때 얘가 곤란했나? 곤란한 느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손대가 한 거 맞지? 추행이다 이 말이야. 그 사건이라고 이게. 이게 이제 우리가 밝혔던 그 사건을 낸 거예요. 사건을. 그 사건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라. 해서 한 거야. 그게. 이런 거 또 넣는데. 또 넣을 수 있대 이거예요. 대충 넣는지 알겠죠? 그런 거예요. 답은 4번이죠. 할 거 없잖아. 넘어가시고. 17번. 17번 1번 읽어봐라. 뻔하지? 그럼 2번 볼까? 이거 다 기본 판례거든. 업무의 개시나 수행 과정에 실체상,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건 중대한 하자는 아니잖아. 하더라도 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반사실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완 측면에서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않는 이상은 그 정도는 괜찮다 이거 아이가. 그거는 보호하겠다 이 말입니다. 별 거 없고 3번 읽어봐라. 넘어가 되겠나? 주상념 위헌범 아이가. 그 다음에 4번은요. 위력에 의한 행위의 결과 실질적으로 상대방 업무의 지장에 초래됐다 하더라도 그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력으로 안 봅니다. 여러분. 내가요. 상관으로서 이 담당자에게 업무상 지시할 권한이 있어. 일을 똑바로 못 한 거야. 이 새끼야. 왜 못 하노 이 새끼 하면서 꽝 주고 책상을 꽝 때려봅니다. 위력 아닙니다. 그거. 할 권한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할 권한이 있다. 아시겠어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 같으면 대놓고 위력이라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 당연히 단골입니다. 단골 이거.
다 대비한 겁니다. 답 4번이다. 다 대비한 거고 18번 갑 18번. 그 18번이 이제 우리가 이제 퇴거 불응제 파트에 판례가 새로 들어간 게 있는데요. 그거 이제 우리가 또 앞으로 대비시키라 이건데 읽어봐라. 몰라도 맞출 것 같은데요. 이게나 투숙객이 난동 부리면 쫓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투숙객이 난동 부리지 않고 고선할 있는데 뭡니까? 여관 주인이 나가라면 걸려. 안 돼. 안 나가 돼. 근데 알아서 난동 부리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나가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퇴거봉지 안 되는 거야. 그건 당연히.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예요. 다 판례집에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그 이번에 보시면 지방의회 본회의 방청 중에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퇴고 요구에 불응한 사건과 회의장에서 인화물질로 몸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거친 사건으로 지방의회 출입 제한 조치를 받은 갑이 며칠 뒤 의회 일정 출입구 출입을 제재하고 있는 방호요원을 밀치면서 의회 청사 로비로 들어갔다 이 말이겠지? 갑은 건조물 침입죄가 될 것인가 이 말이겠지? 못 듣노? 되겠노 안 되겠노? 이거 몰라도 되는 거 아이가? 맞지? 맞추지? 이런 판례 이렇게 나와라 또. 또 3번 봐라 3번. 다 해가 3번 해가 봐라 3번. 법원에서 접근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걔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왜 들어갑니까? 그거 다 평온을 깨치는 방식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다 걸리시고. 이거 다 중요하다 본 겁니다, 이거. 중납이 다 대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4번 봐라. 갑은 아내인 A와 불화로 인해서 A와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놨거든. 그 말은 사왔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도 자기 집 아닙니까?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짐 챙겨 놔가지고 집에 가니까 자기 엄마가 뭐라 그러는데 이 미친 인간아 네가 왜 넣어노? 이렇게 안 하겠나? 이 미친 인간이 하면서 가방 사서 같이 가자. 엄마가 같이 간 거 아닙니까? 같이 해도 문을 잠가놓은 거야. 그 잠가놓은 거 갖다가 이 남편이 뭡니까? 그걸 때려 부수고 들어갈 수 있겠는가? 들어갈 수 있겠나 없겠나? 우리 집 아이가 우리 집. 맞죠? 내가 수업에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집에 갔는데 갑자기 도락에 비밀번호를 까먹었어요. 그럼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망치로 세를 빻아봅니다. 그럼요. 빻아보고 들어가 봅니다. 그럼 우리 집인데 뭔 상관인데요? 저거 집이잖아. 단지 이제 엄마가 같이 왔다는 것이거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 집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맞죠? 엄마는 따라왔을 뿐 아닙니까? 공동 주거 침해 하면 안 되지, 그 당연히. 단골. 3번이제. 그 다음에 19번이제. 19번. 1번 읽어봐라. 그 판례 기본 아이가 그거. 그거 조심하라 했잖아. 그런 거는 기본 이제. 원래 불법 영대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제 소유자를 영원히 배제하는 소극적 의사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주인처럼 쓰겠다는 적극적 의사 필요하다. 근데 그건 판례도 있지. 그 적극 의사는 영원히 할 필요 있나? 없지. 그런 판례 아이고. 기본이지, 기본. 그래서 맞는 말이지. 맞나? 자, 그 다음에 2번여가 우리 이러면 소유권은 상속되지만 점유는 상속되나 안 되나? 안 된다니까. 그 사례 아이가 없어. 내 사건은 안 할게요. 넘어갔지? 이론은 잡아주지? 그러면은 자식들이 뭡니까? 자기 아버지 죽은 집에 가방에 있는 걸 알아놔야 될 몰랐기 때문에 지배를 못 했어. 현실적으로. 못 했기 때문에 이 동근이가 가져가더라도 상속에 대한 절도죄는 안 돼요. 지배를 안 했잖아요. 형법상의 점유는 실제 지배를 들어가야 되는 거 아이가? 안 했는 그 사건이라고. 근데 내가 사건을 읽을 시간 없으니까 소유권은 상속되지만 점유는 상속이 안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점유를 들어가야 된다. 그래만이 상속인의 점유가 시작된다. 절도는 그걸 가져오는 것이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당연한 이야기야 이거. 기본이야 기본. 3번 기억나나? 넘어갑시다. 4번 봐라. 야주절이 여러분 주간에 들어가야 되나? 사건 낸다 했잖아. 사건 냈다 이거. 이게 어떻게 되는데? 안 되지. 앞으로 야주를 넣으면 넣잖아. 야간주거 침입절도죄의 고의 언제 필요한가? 야주의 고의는요. 들어갈 때 필요합니다. 들어가서가 아닙니다. 들어갈 때 필요합니다. 그거 두고 봐라. 1순위다. 자, 됐지? 넘어간다. 그 다음에 답 2번이죠.
그 다음에 20번 갑니다. 20번 같은 건 1번은 좀 잘 모르는 판례입니다. 우리가요, 국가에서 공사를 맡길 때 전문업자에 맡기겠지. 맡기는 걸 도급이라는데 보통 국가공사는 전문가가 이 공사를 해낼 수 있는 자격들을 막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격이 없었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공사를 따낸 거거든. 문제는 그래서 공사해주고 돈 받았다. 그래서 사기가 아니냐 이 말인데 도급이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설레가 자격을 숨겼다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해주고 돈 받은 겁니다. 자격을 속였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본 겁니다.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사기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판례인데요. 벌써 정가 2범입니다. 이거 두 번째 나왔어요. 이거 됐지? 되겠죠? 그 바로 한번 볼까? 부정등록한 무자격 건설업자가 전문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없음에도 건설회사 담당자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각 계약에 따른 공사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해당 공사의 하자나 시공상 결함이 밝혀진 사실도 없고 또 도급받은 공사 또는 모두 정상적으로 준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등이 뭡니까? 공사할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사기 안 돼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이번에 보시면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기다 치료했다고 돈을 청구한다. 주겠나? 위반 아이가 이거? 사기 아이가 이거? 그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공단에 돈 청구하면 전부 사기입니다. 기본 판례입니다 이거. 됐죠? 그 다음에 3번 읽어봐라. 되겠어요? 넘어간다. 4번도 우리 다 해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송하게 되면은 소송 비용 들어가겠지? 그러면요, 이제 원래 진 사람이 소송 비용을 물어야 되거든? 그럼 법원에서는 소송 비용 얼만큼 들어갔는가 청구서를 작성을 한다고. 그럼 들어간 비용 딱딱 다 적게 됐거든. 배심자나 변호사 비용까지 적게 됐다고.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이 안 들었음에도 들어갔다고 적은 거야. 허위 사실을 적었지? 제출했지? 그럼 법원이 그들 믿을까? 택도 없는 소리. 소송 사기는 적극적 기망해야 됩니다. 얘가 이걸 제출하면서 추가적으로 증거자료 제출하지. 그럼 적극적 기망이지. 적기만 했지. 안 돼. 그들은 기망이. 적극적 기망해야 된다고. 되겠어요? 되겠나? 넘어갑니다. 그래서 21번에 보시면은요, 21번에 1번 기억나나? 되겠습니까? 넘어갑니다. 이게 부동산 명의시가 같은 것이 너무 발레제. 그 다음에 이번에서는 우리가 배임죄는 이것도 단골이거든. 이 단골인데 이 지문도 조심하랬던 판례인데 드디어 나왔어요. 업무상 배임죄는 요건에 두는 타인 사무 처리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이익을 얻고 손해 주고 이 말이지. 그럼 이익을 얻는 거랑 손해 얻는 것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익 취득과 손해는 대등한 범죄 성립 요건 맞고요. 임무위배로 인해서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익과 손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없더라도 이제 무슨 소리? 일정한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연결됩니다. 되겠죠? 됐지? 이건 이제 앞으로 여기 사건 판례가 있거든. 앞으로 사건 판례 나옵니다. 이 개념이고 사건 판례 나올 거야. 자, 됐고 그 다음에 3번은 기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부동산 이주매매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하죠. 그럼 이게 어기면은 배임이 걸리나 안 걸리나? 아파트 분양권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파트 분양권은 등기 사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넘기기로 했다가 다시 이 사람 넘겼잖아요, 그죠? 아직 등기란 게 있나? 없지. 그래서 이거는 이주매매처럼 볼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 수분양권이라지 아파트 분양권 그거는 등기 사무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없기 때문에 배임죄가 안 나와요. 이거 벌써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번은 볼 필요 없는 게요. 주권과 주식이 문장 어렵게 돼 있지. 그 판례 다 있거든. 주권은 종이니까 재물입니다. 주식은 재물이가 주식은 용어입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그거. 됐죠? 그 장난이죠. 그 출자는 자기 나름대로 신경 쓰려고 좋은 판례 가져왔거든. 좋은 판례 가져왔는데 학생들은 다 아는데 뭐. 다 기본적으로 다 대비하고 있는데 뭐. 됐지? 넘어가고. 22번 최단체인데요. 기억이 참 중요했거든. 중요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군령서방위죄에서 자기 소유 들어봤지? 자기 소유에서 대표이사도
자기 소유로 간주 안 하나? 그럼 그때 대표이사라는 것은 회사를 대신할 수 있는지 아니겠나? 그럼 이제 우리가 판례가 하나 더 있거든. 그 더 있으면서 이 판례 조심하라 했거든.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회사를 대신할 수 있는 자면은 다 자기 소유로 간주를 합니다. 그 얘가 바로 대리권 있는 자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리권 있는 자제. 그 보면은 대표 기관 아니죠. 아니지만 대리인 아닙니까? 지배인 이런 사람 권한이 있거든. 이런 사람이 대표 기관과 공모하지 않았다. 공모를 한번 흔들 필요 없거든. 어차피 이 사람은 회사를 대신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권한 범위 안에서 직무권 안에서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을 취득했지. 그럼 권리방해의 요건인 자기의 물건으로 볼 수 있겠는가? 봅니다. 이거. 그래서 이 판례가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비하라. 나왔지 이번에. 지인하시겠죠? 그럼 니은 한번 읽어보세요. 청탁의 종류가 똑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각각 받았잖아요. 그 어떻게 포괄을 잽니까? 각각 주는데. 실경이지. 당연한 거지. 기초입니다. 기초. 왜 내는 줄 압니까 이거? 청탁의 종류가 동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무슨 상관인데요 그거. 됐죠. 그 다음 디귿인데 어차피 들린 사람은 들었어요. 우리가 집 중요하댔죠. 집은 회사 소유권이 회사로 넘어가거든. 그러면 이제 회사 넘어가지만 배임자와 관련해서는요. 내 재산을 내가 맡기는 거예요. 사실은 기간 끝나면 돌려줘야 된다고. 그러면 내 재산을 내가 관리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집에서는. 소유권은 넘어갔지만 그 기간 지나면 온전히 돌려줘야 되거든. 이건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는데 문제는요. 순수하게 내 재산을 집에서 맡겼잖아. 그럼 진짜 내 재산을 내가 관리하는 거 맞단 말이야. 그러면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된다. 근데 이럴 수 있다. 이 친구가 집 회사로부터 차량을 살 수 있다. 사면서 동시에 또 지입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 함과 동시에 얘가 뭡니까? 할부금이 남은 거야. 그럼 할부금 남았으면 아직은 완전히 내 거 됐나 안 됐나? 안 된 걸 맡겼지. 그럴 때는요. 얘가 어떻게 처리하더라도 타인 사무를 안 봐요. 완전히 내 물건을 회사에 맡겼다. 이럴 때는 내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타인 사무인데 할부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완벽히 내게 된 게 아니야. 그럴 때는요. 지입을 했다 하더라도 타인 사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뭐랬냐. 분명히 할부금 판례 내가 보면 낸다. 내가 강조했다. 냈잖아. 냈다고. 판례 두 가지 나눠서 철저히 정리해라. 했단 말이야. 나왔잖아 이게. 그 말이고 뭐 이유는 별거 있어요. 이런 행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 주간인 갑이 개인적 친분이나 거래관계가 없던 X회사 대표에서 언론부터 우호적인 여론 행성에 도움을 달라는 그런 글을 좀 써도 신문기자 그걸 받은 거 아닙니까? 타인 사무자 이거 청탁 아닙니까 그게. 이거 심판을 했거든. 해줬어요 이거. 한 번에 읽어봐라.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다면서 읽어봐라 한 거라고. 부정한 청탁입니다. 걸립니다. 됐죠? 배임 수지죠. 그 다음에 뭐 이 미음도 기출입니다. 기출. 오늘 기출인데 요 판례는 이제 우리가 뭐 판례 강의 좀 들어야 소화가 되는 거대. 그래서 이거는 뭐 설명을 좀 생략할게요. 아시겠죠? 됐고 어쨌든 공부된 친구들은 잘 알 거라 봅니다. 그 답은 4번입니다. 여기 개수형 나왔지? 한 명도 안 틀려됩니다. 이거는 뻔한 이야기니까. 됐죠? 뭐 출제한 노린 같지만 안 틀립니다. 됐고 밑에 23번 갑니다. 적절한 것은 했는데 1번 읽어봐라. 오진이 고의가 오진이 무슨 허위 진단서로 갑니까? 가면 안 되지. 당연한 거죠. 맞죠? 문장을 길게 간 거 아닙니까? 길게. 이해되겠나? 그 다음에 2번 보시죠. 이거 다 기초입니다. 여러분 잘 몰라도 사무소 위조 행사제 객체인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는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 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한 문서여야 되는데 그 안에 문장에 담기겠지. 그 문장은 거래의 직접적 내용을 표현 안 해도 됩니다. 간접적, 우회적으로 표현해도 상관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제 기초입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3번 이거요. 우리 학생 잘 맞추면 되는지 압니까? 서명부와 잡고 끝내봅니다. 우리가 누구를 지지하겠다고 서명받잖아요. 누구를 지지하겠다고 서명받는 것은요. 문서가 아닙니다. 그 누구를 지지한다는 의미지 권리관계 사실명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명부는 절대 문서가 아니에요. 학생들이 고민 자체를 안 합니다. 이거는. 그런 이야기. 되겠죠? 그 다음 됐고, 그 다음에 4번 기억나나? 넘어가 되겠나? 되겠지?
답 1번이에요. 완전 공짜잖아요. 24번 사회주법이긴데 1번 읽어보세요. 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답답합니다. 그냥 설명 자체가. 1번 넘어가 되겠나? 2번 읽어봐라. 2번. 넘어가 되겠어요? 3번 읽어보세요. 3번. 오늘 수업 시간 한 거 아이가 또 이거. 되겠어요? 되겠나? 4번 읽어보세요. 내 중고상 매매상 이야기했죠? 요거 뭡니까? 단체는 아니잖아요. 집단은 되나 안 되나? 된다 이거. 그 이야기 아이고. 이야기 됐잖아 이거. 기본 수업이 다 한 거다 이거. 답 4번이지. 그제? 됐고요. 그 다음에 25번 갑니다. 25번 1번 판례가 이전 한번 나왔거든. 직진 한번 나왔는데 또 냈는데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검범 수사하잖아요. 그 여러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함께하면 공동점이 되는 거 맞지? 근데 이 사건이 동일하면 같이 가면 되는데요.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각 수사가 수사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을 달리하고 있다라면 그건 달리한 대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각각 금품마다 직무 관련성을 따져서 뇌물을 검토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관련 사건의 한 개라면은 비신분자가 개입하면 같이 가면 되는데 사건이 각각 다른 거야. 그럼 각각별로 검토하라 이야기야. 이게 앞으로 또 나오거든. 중요하대. 이게 사건판에 나오기도 하거든. 됐고 그 다음에 이번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단골이거든.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한 사건 상황에서 실무 담당자 하여금 직무 집행에 보조하는 사실. 이런 보조하게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법에 정해진 절차나 요건이 있는 건 아닙니다. 좀 도와줘 이런 개념이거든. 그럴 때는 그는 처음부터 공무원 자신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붙을 때 법적 요건과 절차가 정해진 상태에서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면 그때는 보조가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되거든. 그럴 때는 걸립니다. 그런 단어가 없으면은 이건 당연히 그냥 공무원 자신의 업무입니다. 직권 남용이 될 수 없어요. 그거. 뭐 그런 이야기고. 됐죠? 그 다음에 3번 읽어보세요. 넘어가겠나? 그 다음에 4번은요, 증거물을 없앤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증거물 보내봤다, 아이가. 보내면 자기 범인 증거인멸자, 이거. 그럼 그 속에는 당연히 직무유기도 포함되겠나, 안 되겠나? 된다, 이거. 그 따로 가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자기 범인 증거인멸자만 돼야죠. 부자기 범인 직무유기죄는 안 된다, 이거. 맞지? 기본이다. 여러분, 당장 보면 우리가 검사가 범인을 잡아라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도피시켰잖아요. 그 판례 밑에 있는 판례다, 이게. 그럼 자기 범인 도피치면 되고 부자기 범인 직무유기 되나? 안 되지. 됐어요? 그 이야기죠. 기본. 답 2번입니다. 26번 갑시다. 26번 1번 읽어보세요. 잘 알겠지? 충분한 심사, 불충분한 심사 알겠나? 넘어가고 2번도 이거요. 기출입니다, 여러분. 앞에 팔라 좀 비슷하대. 앞에는 막 함부로 들어간 거잖아. 봐라. 국회의원 보좌관인 갑과 을이 소관 업무 회의를 위해서 회의장에 출석하는 소속 의원들을 들어보내기 위해서 출입문을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지? 근데 봐라. 출입문을 위법하게 막고 있는 국회 경위들. 국회 경위는요. 국회 내부의 치안을 담당한 사람이지 회의장 들어간 걸 왜 막냐고. 이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이거. 그걸 때려본 거예요. 공지방 되겠나? 안 되지. 그래서 출입구를 막고 있는 국회 경위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 그렇게 가지요. 됐지? 또 3번 읽어봐라. 3번. 넘어가 되겠나? 그 다음에 4번이 판례가 이제 나올 거라 봤는데 나왔거든. 보면은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에 미결 수용자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호 활동을 하는지 실제 변호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은 교도관의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접견을 왔을 때요. 들으면 되나? 들으면 안 되잖아요. 보는 건 되나 안 되나? 보는 건 되지. 그럼 가까이서 볼까? 얼굴 맞대고. 멀리서 봐라고. 그런 이야기야,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를 들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法권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건 원래 교도관의 심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 얘가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접견인 것처럼 가가지고 심부름 하죠, 심부름. 심부름 했단 말이에요, 변호사가. 이걸 갖다 이제 집사 변호사라고 하거든. 그래 본들
교도관의 업무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무슨 위기 업방에 나와. 안 나오지. 이걸 우리가 일명 집사 변호사라 부르거든. 심지어는 뭡니까? 요팔에서 막아놓은 잖아. 그래서 안에 내부를 촬영하기 위해서 수사에 들어봤지? 카메라 들고 몰래 들어갔다 이가. 그건 단속 위반이거든. 단속 위반이지 위기 안 돼. 그거 딱 엮이는 거거든. 그 판례도 앞으로 놓은다고 이게. 뭐 그런 판례. 됐지?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27번 볼까? 27번. 1번 읽어봐라. 넘어가 되겠나? 너무 빨리 넘어가나? 나 마음이 급하다. 설명할 게 없으니까. 2번 읽어봐라. 되겠나? 3번 읽어보세요. 되겠나? 되겠나? 4번 이거요. 나는 이번 열받칩니다. 경찰청이요. 저번에도 2차 때도요. 문제를 오류일으키더라고. 이것도 진짜 나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 이 애들이 제정신 아닙니다. 나는 세금 내는 게 좀 아깝습니다. 진짜 아까워요. 우리 앞에 뭡니까? 앞에 택시기사 때린 사건 있지? 그게 2차 때 나왔거든. 그 출제자가 문장 개판으로 냈더라고. 그거 따지면 시비 걸 수 있어요. 이것도 시비 걸 수 있어요. 볼까? 법률에 의하여 선사한 정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정을 하면 위정되는 거 맞나? 맞지? 끊고. 그러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해서 자기 자신은 안 되겠지. 그런데 타인에게 교사해서 위정을 범하겠지 않습니까? 그럼 자연스러운 문장이 들어가면 뭐가 돼야 됩니까 이거? 위정교사가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거? 맞죠? 그러면 이게 정답이 지금 적절한 거 골라라 했으니까 1번이 정답 아이가 지금. 그럼 이게 바르게 되려고 하면 위정교사죄가 안 된다 이렇게 걸어야 이게 틀린 점은 될 것이고. 그럼 뭡니까? 1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나? 지랄배 하고 있잖아요. 저기 봐라. 증거인멸 교사가 왜 필요합니까? 나는 이거 분명히 오타라 생각합니다. 미친 짓 아닙니까 이거? 이 문제 있지 않나 이거? 나 문제 있다 봐요. 이거 시험 문제가. 골 때리잖아요. 이게. 당연히 뭡니까? 논리구조로 봤을 때는 위정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나? 맞지? 증거인멸 교사 개지랄배 하고 있는 게라 이거. 참 웃깁니다. 진짜 경찰청은요. 문제 만들 때 반성하셔야 돼요. 진짜 반성해야 된다고. 개념이 없잖아요. 40번 가봐라. 40번. 반바입니다. 방금 나오고. 반바이다. 근데 이번에 답을 형법에서 그랬거든. 그래서 하겠는데 잘 봐라. 내가 방금도 이야기했는데 이 부동산 이주매매라고 설명해 주더나. 잘 들어라. 잠깐 잘 봐라. 이렇게 이러면 앞으로 분명히 앞으로 형법 어렵게 나올 수 있다. 전부 사례다 분명히. 개작살 난다 무조건. 왜 시간 쫓길 거다 분명히. 대비해야 된다 이거. 많이 맞았으니까. 갑은 2004년도 5월 1일 A에게 갑의 소유인 X 토지를 그냥 토지라 하면 되지. X 왜 였노? 헷갈리게. 맞죠? 토지를 1억 원에 매도했지. 그런 다음에 계약금 1천만 원 받았지. 그리고 중도금 3천만 원 받았지. 맞나? 그런 상태에서 갑의 친구인 을은 병이 이 토지를 탐낸다. 니 좀 넘기면 안 되겠나? 라고 해서 넘겼다 아이가.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A가 누군데요? 제1매수인인데 중도금 다 받아 처먹잖아. 그러면 X는 병은 누군데요? 제2매수인 아닙니까? 돈 받아 처먹은 중도금 받은 상태에서 넘겼잖아요. 부동산 이주매매 아닙니까? 배임죄야. 1번. 갑이 병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준 행위는 A와의 신인관계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맞지? 2번. 내가 네 뭘 했습니까? 작물 물어보잖아. 작물.
그럼 부동산 이주매매가 배임죄입니다. 그럼 배임죄가 뭡니까 여러분? 작물 나오나? 배임죄는 작물이 안 논다고 몇 번 이야기했냐고. 작물이 안 노는데 무슨 작물 취득이 나오냐고. 아웃이지. 요번에 형법에서 답을 냈잖아요. 1번이요. 몸 푸는 기라 이게 안 되더라고. 40원 틀린 친구 많거든. 됐지. 끝이다. 내가 풀이를 하기 요번에 나는 원래 뭐 기출문제 있잖아요. 이게 뭐 하나하나 지면 원래 풀이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그 뻔한데 뭐 풀이 왜 하겠노? 안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한번 했습니다. 왜 다른 선생님들이 워낙 충실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고 그 뭡니까? 나는 지금 형법이 무난하게 나도 본데 무난한 게 아니라 진짜 무난했고 왜 틀린 사람 없어요. 형법을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공부가 충분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을 뭐 2개, 3개 틀렸다. 아웃입니다. 그런 친구는 합격을 못합니다. 왜? 남들이 안 틀리는데 그걸 왜 틀립니까? 그걸. 그래서 실수라도 1개 정도는 수험생이니까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번 시험 보니까 겁나더라고. 애들이 실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경도 겁나는 기라. 실수 안 해버렸어요, 애들이. 겁난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 형법은 많이 틀려도 1개입니다. 그 1개도 아까 이야기했지? 틀릴만한 건 없어요. 틀리면 안 돼요. 이런 명심해야 된다 하고 어려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번 형법 한 몇 대 발이라지 못 풉니다, 여러분. 못 푼데 왠지 아나? 시간 억수로 많이 걸린대. 그래서 분명히 대비하셔야 된다. 대비하셔야 하는데 그 만약에 시험장에서 아무리 어렵게 낸다 하더라도 100%다 어렵지는 않겠죠. 얼마나 잘 제끼느냐에 달려있을 게야. 만약에 어렵게 낸다면 무조건 제끼어야 된다. 무조건. 우리가 22년 2차 때가요. 형법이 역대급으로 어려웠거든. 그때가 있잖아. 애들 시간 쫓기가 난리였어요. 형법만 푸는데 있지 않습니까? 40분 걸렸어요. 그럼 다른 과목 자살하지 않겠어요? 40분 걸려도 답이 안 보였어요. 전부 다 사령 깔아가지고 그것도 지문 깔더라도 억수 복잡하게 깔아버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이게. 그걸 풀겠다고 잡고 있다. 그때 뭡니까 여러분? 형법하고 다 합쳐가 전부 다 총과목 있잖아요. 그때 형사법도 완전히 작살내보고요. 다른 과목 다 작살냈거든. 그때 여러분 상상해봐라. 여경이 커트라인 몇 점이었나? 여경이 있지 않습니까? 175점이면 합격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억수 잘하는 친구들도 지가 180 넘은 거야. 불안 안 하겠나? 고독점이었어요. 그때. 100점 만점 기준으로 가면요. 남경 있죠? 60 한 1점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내죠. 여러분은 거의 상당수가 작살납니다. 그러면 공부를 3년 한 친구가 60점밖에 못 먹었어요. 왜? 풀 수가 없었거든. 그런데 삼순한 친구는 합격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공부한 친구가 의미가 없게 된 거거든. 삼순한 친구는 원래부터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뭡니까? 시험장에 지가 아는 범위만 겐또를 다 친 거야. 걔가 60몇 점 먹어 걸리붙다니까. 그때 그랬어요. 그 사태가 한 번 더 벌어지지 말한 법이 없다. 반드시 어렵게 오면은 명심해라. 다 제끼라. 10개가 되든 다 제끼라. 그리고 다 풀고 차분해 보면 보인다. 시간 확보되면 보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명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다. 명심해라. 자, 열심히 해라. 수고했습니다.